네,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. 역시적 장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, 이 시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 하면은, 직전 분기까지 실적이 이제 좋았었고, 어, 사실 이제 좀 많이 내려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전 분기부터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았다라고 여기고 있죠. 그 다음에,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, 또 실제 발표 실적을 하는 기업들이 좀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역실적이 시작인 건가 보다. 그렇게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역실적이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실적에서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할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거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뭐 그래프 하나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파란 건 보실 필요 없고요. 요건 이제 주가 흐름이고, 짙은 색 파란색 짙은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트레일링, 그러니까는 요 시점 대비해서 과거 12개월의 이 미국 S&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그 이후로 빡빡빡빡 좋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왔죠. 그렇죠? 한번 이렇게 탁 내려왔습니다.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해 하다가 탁 내려왔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오늘의 이제 썸네일이기도 한데, 요거는 향후 미래 지금으로부터 12개월 뒤에 예상 주당 순이익, 그거가 어떤 식으로 변동했냐라고 하면 계속 올라갔었어요. 계속 올라가다가 요때가 4월입니다. 지난 2022년도 4월달. 그 이후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서 이때가 이제 6월 중순이죠.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, 그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얼만큼 내려갔냐 보니까는 한창 때는 뭐 주당 순이익을 250에서 255 사이를 보다가 지금은 240까지 이렇게 내려갔다.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. 그렇죠?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과거를 또 보자는 거죠. 과거가 뭐냐면 그 과거에 S&P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, 경기 침체 때라는 건데, 이 그 경기 침체 딱 이제 이걸 전후로 해가지고서 검은색 선은 소위 말하면 12개월 추정치 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개월 포워드 EPS 예상치 해가지고서 이게 나타낸 거고, 옅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12개월 과거 거 트레일링 고 이익의 추이입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침체에 딱 접어들었을 때 이때를 전후로 해서 가짜 올라가는 게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최고를 기록하고 살짝 내려가는 듯 하다가 과거를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짜 올라감이 나오더라. 이번이 살짝 좀 비슷해요. 좀 비슷하고,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추정치가 좀 급격히 빠져 내려간다. 쭉 내려가죠. 그렇죠? 쭉 내려간다. 얼마나 내려가냐 하면은 최고치 대비해서 이제 100에서 105 사이에서 한 90 언저리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. 그럼 지금 보면 이게 한 250에서 240이니까 10%를 만약에 250에서 10%면 25 빠져야 되니까 225. 그렇게 치면은 뭐 지금 한 225랑 사이니까는 그 한 중간 정도 사이에 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과거 이제 트레일링 12개월 트레일링 실적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는 계단식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. 근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내림이 나왔다 그랬죠. 그래서 이게 종합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대충 이 정도로 보입니다.
우리가.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개가 그림이 달라집니다. 그쵸? 이 포워드로 보는 거는 내려가다가 옆으로 기어요.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미래 12개월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앞에 분기도 좀 안 좋게 예상했는데 그 실적이 나오고 나면 얘 이제 빠지는 거예요. 난 미래를 보니까. 그러면 거기서 4개월 뒤 이제 4분기 뒤의 미래는 약간 또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그 포워드라는 거는 원래요.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락바텀이 형성이 돼요. 보통. 야, 설마 침체가 몇 년이야 가겠니? 지금 이미 몇 분기 왔잖아. 그러면 그 뒤에 거는 우리 약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어느 순간 지지지지 옆으로 가요. 딱딱딱딱 가면서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. 그리고 주가는 이때 보통 바닥이 나와요. 왜냐면 미래 PER은 더 이상 안 빠지니까. 미래 실적은. 근데 과거 4개 분기 넣는 트레일링은 계속 빠져요. 그렇겠죠. 실적이 잘 나오다 갑자기 못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이때는 3번 잘 나왔던 거 하나 못 나왔던 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요. 근데 그러고서 또 그 다음에도 실적이 계속 나빠요. 침체라. 그러면 과거 잘 나왔던 분기가 빠지고 잘 나왔던 거 2개, 못 나오는 거 2개가 나오니까 또 빠져요. 이제는 못 나오는 거 3개, 잘 나온 거 하나만 남으니까 또 빠져요. 이제는 못 나오는 것만 남으니까 이렇게 빠져요. 그래서 2개가 격차가 벌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미래까지 야 이렇게 될 걸로 봐요.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. 실제 실적은 이렇게 갈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보통 PR 얘기할 때는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바닥을 잡아버려요. 어느 순간.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림만 봐서는 요쯤에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우리가 꽤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 이익이 빠지는 건 계속 빠질 거예요. 계속 빠질 테지만 주식 시장은 요 즈음에서 바닥이 나올 것이다.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 자료를 언제 공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쯤에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뭐 과거를 봤을 때 이렇더라.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보다는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과거스럽지 않겠느냐,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, 그런 또 좀 생각이 반영돼서 제가 이제 역실적이 좀 많이 온 것 같다,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째로 준비한 역실적 장세 우리 진짜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 맞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